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고 외치는 그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외의 조합이에요. 누구지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오랜만에 보는 이명웅 씨인데 저 노래는 좀 제가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9일 바로 어제 오후 6시에 음원이 발표된 그래요? 노래예요.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곡 발표합니다 예고는 돼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신곡이 나왔고 그런데 많은 팬들이 기다리셨잖아요. 어느 정도냐. 13시간 만에 100만 뷰가 돌파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한 140만 이미 돌파가 돼 있습니다. 이 음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원 자체는 10일 0시, 그러니까 바로 지나간 자정에 발표가 됐는데 나오자마자 뭐 다 음원 차트 1위 하고 있어요. 1위예요. 그냥 나왔다 하면 1등입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목말라 있었을 거예요. 이명웅 씨가 보통 선배 가수분들 이 노래를 커버곡으로 많이 이제 영상에 띄웠지만 이명웅 씨 노래는 언제 나오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트로트가 대세라 그래도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내서 음원 차트에서 1등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듣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더 놀라운 건데 제가 아까 오다가 확인해 보니까 뭐 몇 개 차트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더라고요. 근데 이명웅 씨가 이 노래 가사를 딱 보고 네.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이 누굴까요? 나의 사랑. 팬분들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딱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리가 난 거고요.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보석 같은 노래 잔잔한 감동으로 평안을 줍니다. 어쩌면 노래가 이렇게 좋을까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하면서 이명웅 씨 팬들을 위한 헌정곡을 불렀지만 팬들이 또 감사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멜로디가 참 벌써 귀에 쏙쏙 박힙니다. 참 벌써 사랑이 뜨거울 것 같은데 팬분들뿐 아니라요. 이 노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별빛 좋네. 별빛 같은 나의 영탁이. 영웅아 신곡 축하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네. 진짜 신곡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신곡 제목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야, 예상은 했습니다만 참 저분들의 의리는 참 계속됩니다. 대단합니다. 김진아 아나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영탁 씨 그리고 장민호 씨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김희재 씨까지 같은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동료들이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명웅 씨가 인복이 많구나라는 그러네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을 보니까 평소에 주변 분들한테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다 쌓은 덕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이렇게 응원해주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동료이긴 하지만 잠재적인 경쟁 상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응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명웅 씨 인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영웅아, 노래 잘 들었는데 좀 너무 좀 분위기 처지더라. 좀 사람 못할 것 같다. 좀 디스를 했을 것 같은데 역시 다른 분들은 다릅니다. 역시 늘 응원해주는 그 모습이 참 이 대인배 같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이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서른도 씨예요. 아 그래요? 원래 서른도 씨가 이 작사 작곡 특히 작곡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여러 후배들 가운데서 이명웅 씨 노래를 해주게 됐느냐? 사실 이명웅 씨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지상파 아침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서른도 씨였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잘 되고 나서 이명웅 씨가 보랏빛 엽서라는 서른도 씨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23년 만에 이명웅 씨 덕에 역주행을 하게 돼요. 야.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네. 아, 저 친구한테 노래를 하나 선물해야지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명웅 씨가 팬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자신이 아내 김수진 씨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깊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본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쓰지만 이것은 이명웅의 팬을 향한 마음을 대변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간단히 만든 게 아니라 곡이 나올 때까지 1년. 그만큼 1년이나 심혈을 걸렸어요? 기울여서 후배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 놓고 또 이명웅 씨도 바로 보고 아주 이건 제 노래입니다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뒤에는 마지막으로 팬들의 요청이 있어요. 뭐냐면 보랏빛 엽서를 이 불렀을 때 서른도 씨가 심사위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이명웅한테 배울 게 있다. 나보다 감성 표현이 더 좋다. 그래요? 이렇게 호평을 했더니 네. 이 서른도 씨의 인터넷 방송에 찾아가서 우리 영웅 오빠한테 우리 영웅 씨한테 노래 한 곡 꼭 만들어 주세요 아하. 요청을 했고 그 팬들의 요청을 또 서른도 씨가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네. 서른도 씨와 이명웅 씨를 맺게 해준 그 인연이 된 보랏빛 엽서 그 노래 이명웅 씨 버전으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아,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이 감성이 풍부하네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서른도 씨가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였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명웅 노래가. 씨는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 이제 팬이었는데 어허. 팬을 생각하고 이제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서른도 씨는 이제 곡을 쓰는데 그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 누굴까? 바로 아내 이수진 씨인데요. 28살 때 이제 이수진 씨를 모임에서 한번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좀 소위 들이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넘어오셨는데 네. 노래 잘하는데 혹시 음반 낼 생각 없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내분이 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만나기로 해가지고 한 2시간 넘게 기다리다 안 와서 이제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들어왔고 그래서 연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하면서 딱 첫 번째 한 번 만났을 때 아내가 바로 임신을 벌컥해서 하늘이 나한테 맺어준 짝이구나. 그래서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 아주 절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른도 씨는 뭐든지 처음이라는 것과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처음 만나서 네 아름다운 또 이세를 갖게 됐는데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근데 서른도 씨가 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그러면 그 노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른도 씨는 묘한 걸로 이 악상을 떠올리는 모양이에요. 아하. 1992년도에 히트친 노래 있죠. 저도 이 노래 가끔 부르는데 아픔을 달래는 여자 하면서 아하. 나가면서 여자. 그렇죠. 이 곡이요. 상당히 상위권에 이제 그 가요 순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요. 네. 부부 싸움이랍니다. 부부 싸움을 이제 하고 났는데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짜증났겠죠. 속상하고 그 속상한 마음을 이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뭐 무슨 여자 하면서 써놨는데 그거를 서른도 씨가 보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작곡을 한 거예요. 네. 가사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도 잘 안 되면 가끔 싸우자고 하는 모양이에요. 아내 되시는 분한테. 예. 야, 근데
뭔가 저렇게 아내한테 평생 이 하트만 보낼 것 같은 서른도 씨도 부부 싸움을 했고 그 와중에 태어난 노래가 있군요. 그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갈겨 쓴 이런 그 노래를 내가 이렇게 가사화를 만들었는데 곡을 만들어 한번 들어보겠느냐? 불러보래. 아픔을 달래는 여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한참 부르는데 이 사람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속으로는 이거 장사 되겠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탄생이 됐어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당신 내 맘 몰라요. 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세상에 서른도 씨가요 아내분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또 그리 순탄치 않았답니다. 한번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행상을 했어요. 어머니 행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거는 해운대 이제 그 바닷가 쪽에 이제 행상을 놓고 과일을 파셨어요. 어머니 동창 그 당시 학교 동창분이 피스를 온 거야. 그래 어머님은 이제 그 무남동리로 중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으시고 학교 교권 생활도 오래 하시고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 그렇게 몰락한 상황에서 그거 행상을 하는데 그 친구분은 어머니가 정말 잘 나가고 좋은 데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아는 친구가 그 행상을 하고 늘 보고 막 두 분이 한 10분 울었대요. 그게 지금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생각하면 가장 가슴 아픈 참 그렇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늘 어머니 이 단어만 참 되뇌어도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진짜. 남모른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미군 통역관으로 굉장히 엘리트셨죠. 그런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정신병원에도 꽤 오래 계실 정도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데 네. 마약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마약을 끊기 위해서 차라리 술을 먹자. 그래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또 술이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발생을 해서 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가정 생계를 책임지냐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아버지가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른도 씨는 나는 아예 술을 안 먹는다 이렇게 세상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노래 가사처럼 근심과 슬픔을 모두 이제 털어놓은 이 서른도 씨 앞으로의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서른도 씨가 지금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으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콘서트를 기획 중이시라고 아하. 합니다. 가수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 연습은 물론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늘 후배와 호흡하려는 서른도 씨 모습에서요. 늘 선배의 어떤 위품도 보이고요. 그리고 늘 노력하는 정말 현역 가수로서의 삶을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